자, 이 말썽꾸러기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국제금융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아예 국제금융망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 나오셨는데요. 자, 지금 EU 연합본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뭘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 미국이 북한의 그 금융 네. 돈줄을 옥죄하기 위해서 네. 원래 이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국제 이제 자국 혼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시대에서는 국제 거래를 해야 돼서 네.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 아예 북한을 빼버리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데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5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네. BDA 방코델타 아시아에 있던 네. 2,400만 달러 계좌를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네. 심지어 김계관 당시 육자회담 대표가 도쿄에서 네. 내 손에 2,400만 달러만 내놔라. 네. 그러면 모든 거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네. 저 방법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가 간 송금 거래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퇴임을 한 4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걸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금융줄을 조이겠다. 그래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돈줄을 막고 중국의 압박을 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쪽으로 일단 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한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홍샹그룹이라는 것 40대 중국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중국 기업이 북한이 은행 거래가 쉽지 않으니까 차명계에서 노릇까지 했다는 것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군요. 네,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이런 제재 때문에 북한의 그 금융기관,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샹그룹이 이제 북한을 도와줬던 거죠. 네. 말하자면 그 조선광선은행이 네. 홍샹그룹이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결국 네. 해외에 이런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이 재무부가 저런 것들을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중국 당국도 지금 홍샹그룹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광선은행 하면요, 뭐, 익숙한 분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올 3월 이전에는 해외 거래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유엔이 콕 집어서 이 은행을 해외 거래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그럼 우리가 대신 해줄게. 네. 그 대신 우리 장사 계속하자. 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차명 계좌죠. 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건데 네. 금융 실명제를 위반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이유로 이제 홍상그룹을 잡는 건데 저것을 지금 중국이 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 국법 위반으로 먼저 잡아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자, 저렇게 아름다운 곳. 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야말로 남태평양의 지역이 아주 휴양지 같은 곳인데 저곳이 지금 북한과의 거래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저기 텍스 헤이븐이라고 많이 알려진 조세 피난처인데요. 네. 뭐 저기 말고도 세계 여러 곳들이 있죠. 저기는 그래도 관광 때문에 먹고 살기 좋은데 네. 그렇다 할 산업이 없는 데에서는 저렇게 어떤 네. 검은 돈이 숨을 수 있는 금융 자유권을 형성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에서 스위스인데 스위스 은행들이 그 불법 자금을 다루지 못하도록 조여 들어갔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네. 항복을 하면서 저런 텍스 헤이븐들을 다 이제 오픈시키고 있죠. 그래서 홍상그룹이 거기에 개설해 놓은 차명 계좌를 찾아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돈도 아마 통제가 될 겁니다. 홍콩, 뭐 이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세이셸 군도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페이퍼 컴퍼니, 위장 회사를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홍콩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관할이 다 닿는 곳인데 어쨌건 홍콩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글쎄요. 중국도 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임기 4개월 내는 오바마 대통령 압박의 힘을 계속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윤경민 부장께도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이거 너무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부담을 좀 느끼긴 하나 보네요. 오늘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 보니까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있네요. 중국 말입니까? 그렇죠. 네, 중국 중국. 외교부는 이제 미국 당국의 어떤 대북 제재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좀 상했던 모양입니다. 외교부 네.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확대해서 관할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지 왜 중국이 미국 법에 따라서 등 떠밀리듯이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하지만은 중국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법대로 잘 처리하겠다 뭐 이런 뜻을 좀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조작된 사진인 것 같다. 자, 그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비밀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부터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저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나오던 사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해가 나긴 났는데 왜 이렇게 과장하는지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네. 이제 물이 저렇게 크게 불어 있는데 네.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고 네. 그 자전거 약간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네. 태연하게 뒤를 돌아다보는 듯한 장면이 보이죠. 네. 그런데 보면 저게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장면이 쉽게 연상이 되는데 네. 저렇게 물이 있는데 자전거를 갖고 가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일반 도로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물에 젖지 않으려고 바지를 걷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지만 네. 그 사람의 다리도 자세히 보면요. 네. 오른쪽 다리, 손이 가 있는 오른쪽 다리에는 약간 물이 묻어 있습니다. 바지에 보면요. 네. 그런데 왼쪽 다리의 바지는 거쳐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물이 묻어서 번지는 듯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젖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여기가 말라 있다 그 얘기죠. 좀 다르죠. 네. 뭔가 이렇게 어색한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그림자 모양도 일률적이지가 않고 서로 제각각 방향이 조금씩 다른 점도 네. 이 수의 사진이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길게 저희 북한의 수해 장면 때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좀 벗겨졌기 때문인데 이게 보험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조선민족보험총회사라고 하는 북한의 보험회사가 지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금융당국에서요. 네. 4월 달에는 금융제재를 하기로 하고 네. 50억 원 규모의 예금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일절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5월 달에는 압수수색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파견돼 있던 직원 2명의 비자 연장을 거부해서 네. 사실상 추방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북한에도 보험이 있겠죠. 네. 북한의 보험사가 있는데 런던이라는 국제 그 보험 시장의 제일 본산인 곳에 지사를 냈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결국 재보험사한테 돈 청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영국은 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큰 금융시장이 열리는 금융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큰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런던에 있는 큰 보험회사들에게 재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네. 북한 역시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사를 두고 거기에서 영국에 있는 큰 보험회사들에게 재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원래 뭐 수천 년부터겠지만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예측을 하다 보니 결국 보험을 드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보험산업의 제1인자가 오래전부터 되었었던 것인데, 자, 런던 지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은 아예 법으로 자국 기업한테 보험 드는 거 아예 의무화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 내에서는요, 모든 그 공장과 기업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면 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민족보험총회사가 해외 보험사에 재가입을 해서 이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각종 수해와 가뭄, 헬기 추락이나 용천 열차 충돌 같은 이런 대형 사고 때도 모두 보험금을 타냈고요. 네. 집계를 해보니까 2억 8천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네, 지금 얼마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우리 쪽에서 대북 지원금을 안 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네. 돈줄을 저렇게 뚫어왔던 겁니다. 저렇게 재보험에 들어서 저걸 타내는 문제하고 개성공단 등등이고요. 지금 북한 수재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보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하면 네. 지금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준비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는 그런 분야에서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도발적인 위협식을 보여줬는데 저 친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어떤 리더십을 보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의 리더십은 자기가 준비한 거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당하는 위기 때는 수가 없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수재를 당한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서 저 친구를 어떻게 다루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중국도 우선 자기네 그 적십장가의 군대를 봉원해서 사람들을 약간 구해주고 철수를 한 다음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는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앞으로 이제 핵을 가진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거다 하는 각국의 판단들을 할 텐데 지금 미국과 영국이 선도적으로 이제 재보험을 못 받게 좀 탁 막았지 않습니까? 네. 위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너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위기를 만드는 김정은을 보시면은 김정은의 한계가 어딘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북 어떤 핸들링 작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있었던 그 국제적인 흐름은 국제 무대에서 특히 금융시장 그 거래망에서 북한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돈줄 조이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인데 유엔 차원은 아니고 일단 미국이 선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